다음 감시 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가오는 7월 1일이면 2014년 6.4 지방선거로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이 출범한 지 2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감시자들이 준비한 두 번째 감시 리스트는 취임 2년 자치단체장의 점수는입니다. 지난주 안상수 창원시장을 비롯해서 18개 시군단체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했고요. 오늘은 예고해드렸듯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지난 2년을 되돌아보겠습니다. 평가를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기준이 있겠지만 오늘 감시자들에서는 홍 지사의 표현을 빌려서 홍 지사를 평가해 볼까 합니다. 또 홍 지사가 SNS 자주 하시잖아요. 자주 하시고 또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사자성어로 본인의 입장, 포부를 종종 밝혔는데요. 이 사자성어를 통해서 홍 지사의 2년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도지사 2년 평가 첫 번째 사자성어는 견마지로입니다. 어떤 뜻이죠? 견마지로? 견마지로가 이제 개견자, 네. 그다음 말맞자의 힘쓸 노자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개나 말 정도의 하찮은 힘 또는 수고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근데 후에는 임금이나 나라를 위해서 바치는 자신의 노력을 겸손하게 이르거나 충성을 다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흔히 윗사람이나 대의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노력을 낮추어 가지고 견마지로 다하겠습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근데 홍 지사님은 이제 견마지로가 아니죠. 용마지로죠. 왜냐하면 대권을 도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용이기 때문에 높은 분입니다. 아마 홍 지사가 이런 사자성어를 쓴 건 이제 중앙 정치 무대에서 고향으로 내려와서 정말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 2년 어떻게 견마지로를 다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점수를 매겨볼까요? 점수를 매기기에는 저는 원래 점수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네. 크게 2년 성과를 크게 살펴보면 우선 최근에 채무제로 달성 성과이죠. 네. 달성했고요. 그 재정 건전화 실현을 꼽을 수 있고요. 또 이제 경남 미래 50년을 위한 그 신성장 동력 산업을 이제 추진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부대 개발 기틀을 마련한 것도 꼽을 수 있죠. 또 점수 또 매겨야 됩니까? 네. 저는 50점요. 네. 이제 절반 정도 했기 때문에 이제 50점이고 나머지 50점을 이제 채워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이제 많이 경남 미래 50년을 위해서 5개 신성장 동력 사업 이제 추진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지 지출도 확대하셨고 채무제로도 달성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구설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산하 임직원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고요, 무상급식 중단된 사건이 있었고, 진지의료원 폐쇄된 거 있었고요, 성원적 리스트 사건이 있었고, 지금도 아직까지 주민 소환 계속되고 있고요. 그다음 7월달 말월달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암초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 50점 드렸고요. 그다음에 진해 글로벌 파크 테마파크도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웅동 관광 레저 조성 사업 단지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에도 과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머지 50점 꼭 채워 주시기라 좀 믿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러면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채무제로 달성. 네. 의견이 정말 분분한 업적입니다. 저희 감시자들에서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말 땅 한 평 팔지 않고 또 재정개혁 또 행정개혁을 통해서 채무를 갚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또 스탠다드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닌가 저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점수 잠깐 나왔는데 저는 한 90점 정도. 10점은 왜 깎으셨나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채워가시죠. 사실 당을 나누긴 그렇지만 새누리당에서 90점 주니까 우리 김주수 의원님은 몇 점 주실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임기 포함해서 5년 동안 채무 그때 1조 4천억 중에 50%를 갚겠다. 네. 저는 이 정도면 굉장히 합리적인 계획이다, 목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과도하게 정치적 목표로 변질이 되면서 3년 6개월 만에 다 갚아버리셨죠. 그런데 이게 무리한 수를 너무 두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듯이 지난 그 전임 지사 때부터 쭉 모아오던 적금 다 해약했고요. 예, 거기다 더해서 기초단체 경상남도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18개 시군이 있는데 시군에 줘야 될 조정교부금도 안 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또 밝혀진 거는 교육청에 아직 줘야 될 학교용지 부담금도 안 주시고, 이렇게 해서 본인 돈, 경남도청의 채무만 다 갚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18개 시군의 재정, 그리고 교육청의 재정은 부채가 다 증가됐죠.
그래서 재정 건전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너무 정치화시켜서 0이라는 숫자에 네. 지난번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얘기하셨던 0이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하셨다. 그래서 굉장히 빛이 바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지사님께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50점을 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지사가 지난 2012년도에 보궐선거 당선 후에 계속해서 추진한 사업이 경남 미래 50년 전략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우선 그 경남 미래 50년 사업이 그러니까 경남의 미래를 바꿀 이제 40개 이제 전략 사업인데요. 특히 이제 5대 신성장 동력 산업을 이제 현실화시킨다는 것인데 사천 진주 항공국가산단과 이제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은 내년이면 이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네. 거제 해양 플랜트 국가산단은 지난 3월 말에 이제 국토부에 산업단지 계획안을 신청해서 역시 내년에 이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창원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에 또 이제 국비와 도비 등 총 사업비가 이제 8,500억 정도 투입이 돼서 21개 사업이 이제 추진 중이고 항로화 산업도 이제 사업비 5,500억이 투입 예정으로 계획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항공, 나노, 그다음 해양 플랜트 모두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전임 지사였던 우리 김태호 지사 때 지사 시절부터 꾸준히 지역에서 준비해오던 사업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홍준표 지사님이 국가 산단으로 지정받는 그 마무리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아가서 다음 들어올 2018년에 저희가 또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후에 단체장의 아마 역할은 국가 산단으로 지정받은 이 해양과 그다음에 그 항공과 해양 플랜트와 나노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까 이것이 숙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원 국가산단, 즉 경상남도의 국가산단은 지금 창원만 있었는데 그게 40년 이후에 지금 세 개의 국가산단이 들어서는 겁니다. 네. 그 세 국가산단이 이제 진주 사천에 그 우리 우주항공 이거 하고 또 이제 밀양의 나노융합 국가산단은 더욱 고무적인 것은 지금 이번 달 말에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발표를 할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거제 해양 플랜트 국가산단은 이미 이제 아시겠지만은 SPC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이미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뭐 정치는 누구든 간에 아까도 말씀드린 공과 간에 있겠지만은 어떠한 정말 도민들의 50년의 미래 성장 동력을 정말 가감없이 추진력을 가지고 그 홍 지사님이 그 나간다는 데 있어서 정말 상당히 고무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청사 개청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그 강민국 의원님께서 지역구가 진주라고 예,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예. 실제로 뭐 진주 시민들이나 서부 지역 주민들은 이게 좀 많이 혁신 도시도 들어섰고 예. 많이 달라졌다 이런 게 느껴진다고 하시던가요? 정말 제가 진주에 실제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엄청난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집값도 한 3천만 원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 원래 얼마인데 3천만 원이 오른 거죠? 뭐 그거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비교를 해봐야 네. 되는데 예. 그리고 지금 예. 아닙니다. 무슨 네. 지금 혁신 도시와 그리고 이제 주변 상가들도 상당하게 지금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높게 평가하는 것은 결국 저는 모든 중심은 우리 도민이 돼야 되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 또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기존에 저 거창이나 함양에서 창원을 오려면은 2시간, 3시간씩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남도 내 전역에 우리가 행정 서비스를 1시간 이내에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네, 네. 저는 그 점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히려 서부권이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진주를 중심으로 활성화된 것은 서부청사의 개청보다는 혁신도시 이전인 거죠. 그러니까 혁신도시 역할이 더 컸다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홍준표 지사님이 보궐선거 때 마산 이전을 먼저 공약을 하셨었죠 그때. 네. 그랬던 것이 그 진주의료원을 뭐 강성노조 폐쇄한다 이러시면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시면서 거기 이제 부지가 생기고 공간이 생기면서 서부청사를 만들게 되신 거죠.
서부청사는 어쨌든 우리 강민구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진주를 중심으로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진주의 청사가 귀환한 90년 만에 귀환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가시적 성과가 아직 있는지는 저는 잘 아직 모르겠더라고요. 예. 홍준표 도지사 지난 2년 동안 견마지로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홍 지사 평가를 위한 두 번째 사자성어는요. 굴신인욕입니다.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현재 처한 상황을 이 사자성어를 빗대어서 말을 했는데요. 이 뜻이 몸을 낮추고 욕됨을 참는다, 욕됨을 참는다 이런 뜻입니다. 욕됨을 참는다, 뭐 스스로 욕되다, 모욕을 받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만큼 위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그 욕되다는 건 일단 먼저 현재 피고인신 분이시니까 그렇죠. 예, 욕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성완종 리스트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또 한 가지 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주민 소환이죠. 학부모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그 홍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지난해 7월부터 한 120일 동안 서명운동을 벌여서 35만 4,600여 명의 서명을 이제 받아서 선관위에다가 제출했는데요. 현재 뭐 도 선관위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죠. 네, 이 홍 지사님은 다른 거는 몰라도 이제 이 돈 문제나 이 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굉장히 스스로가 엄격한 네.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재판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제 결백이 밝혀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재판 결과는 또 둘째 치더라도 도지사가 임기 중에 이렇게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계속 가야 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도정에 영향을 안 미쳤을 거라고 보긴 힘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또 도전과는 좀 별로 관련성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년 동안 재판이 오는 과정 중에도 정말 우리 채무 제로 달성이라든지 또 5대 신성장 동력 사업도 가시화됐고, 그리고 서민자녀 우리 복지도 사실 이번에 그 복지도 좀 가장 많이 올해가 책정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재판과 도전과는 별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존심의 문제죠. 저희 뭐 만약에 아버지가 재판 과정에 이렇게 연루돼 있다 그러면 아들로서 저는 견디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영향력이 조금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하고요. 대전에 보면 권성태 시장이 있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으로 또 이렇게 혐의 재판 과정에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대전 분들한테 많이 물어보시면 동력을 많이 잃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도덕 영향력이 조금 미치겠다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어떤 뭐 채무제로 성과를 내놓는다든가 흔들림 없이 가고자 하는 의지는 좀 또 분명해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시면서 이제 본인이 더 이제 본인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하시는 행보들이 지나치게 성과에만 집착하신 느낌.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채무제를 왜 꼭 5년 안에 다 갚아야 되는, 그러니까 3년 6개월 만에 다 갚아야 되냐라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글로벌 테마파크도 이미 안 되는 사업으로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어붙이시려고 애를 쓰셨죠. 뭐 그런 여러 가지들 보면 그 지나치게 성과 위주, 뭔가 성과를 좀 빨리 단시간에 내려고 하는 그런 좀 초조함이랄까? 어떻게 보면 초조함이고요.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집중력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이실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로 재판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주민 소환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지금 주민 소환 대상이 됐고 실제 이 투표가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일단은 이 유효 서명부가 네. 경남 지역 유권자의 10% 이상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서명부가, 그러니까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서명부를 제출한 시기가 2015년이니까 그때 기준으로 하면은 26만 7,416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요. 선관위에 제출된 서명부 수는 이제 35만 4,600여 명이니까 뭐 드러난 수만 해도 이미 충분히 넘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해서 정확히 유효한 서명인지 그걸 또 검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선관위가 이제 확인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확인 작업 결과 유효한 서명부가 10% 이상이 되면 홍 지사에게 이제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게 되고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는 한 7월 말이나 8월 초순에 홍 지사의 그 주민소환 투표가 이제 공표되게 되는데요. 공표일로부터 2, 30일 사이에 투표를 실시해야 되고요.
또 이제 이 투표에서 경남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하고 유효 투표수의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이 조건을 만족됐을 때 지사직이 상실될 수 있는 거죠. 주민 소환이 사실은 법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이걸 하기가 되게 어려운,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 말이 쉽지 사실은 저희가 26만 명 이상의 그 서명을 받는다는 거, 그것도 정확하게 주소를 써야 되고요. 주민번호도 다 써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경남 우리 단체장이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주민 소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이다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지난 홍준표 도정 3년 6개월의 평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민 소환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치인들은 4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5년제 임기지만은 4년의 임기 동안에 그 정치인의 정치 철학 그리고 어떤 공과가에 대해서 또 4년 이후에 그 공식적인 시스템으로 그분들을 평가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선거라는 제도죠. 사실 주민 소환제라는 것은 이 선거제도라는 4년 동안의 임기를 보장해서 그 동안의 공과를 공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이중적으로 평가하는 네. 또 잣대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고, 실제로 주민 소환에서 지자체장이 소환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 전국에서 5개 지자체장들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실시가 됐는데 전부 다 투표율 미달로 다 무산이 됐죠. 근데 또 뭐 경남도에서 최근에 이 홍지사 주민 소환에 드는 비용 문제로 갑론을박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물론 이제 홍준표 지사의 독선적 리더십으로 이런 결과가 초래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용이 많이 드니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고 간접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간접 민주주의제를 택하다 보니까 가끔 유권자가 오판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4년 임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지도자를 뽑았는데 잘못 선택했다. 저 사람은 정말 부적절한 지도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주민 소환입니다. 근데 우리 아까 강민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남용되지 않게, 그래서 선거 기간에 당선된 우리 의원이나 단체장의 임기를 4년 동안 웬만한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소환법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단체장 주민소환으로 인해서 단체장이 자격을 잃은 경우는 없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되는 거죠. 네. 이번에 이제 주민 소환이 이제 추진될 경우에 약 한 160억 정도 네. 소요되는 걸로 지금 추산이 되는데, 이거는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한 푼도 없는 겁니다. 이건 오직 우리 도민의 혈세인 도비로서 충당을 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근데 이게 만약 주민투표 부결된다면은 그 160억이라는 돈은 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또 신중하게 또 좀 진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비용이 많이 부담한다고 해서 이 최소한의 장치인 주민소환제를 발생한 측에 내가 책임을 묻는 건 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랬으니까 최소한의 장치를 이렇게 가동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임 소재를 꼭 그 돈을 정가하는 데 해서는 안 되고 그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소통이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지 그 책임을 정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부담이죠. 네, 서명을 한 30만 명이 넘는 도민들의 의견도 중요한 거니까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지사 주민소환과 함께 또 진행된 박종원 교육감의 주민소환 운동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올 초까지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홍지사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또 비판을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지난해 말이었죠. 그 도 선관위로부터, 경남도 선관위로부터 5명이 이제 고발되면서 이제 이 사건이 촉발이 됐는데요. 네. 5개월여간의 수사로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가담자 34명 중에 28명이 최종적으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홍 지사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경남FC 박치근 전 대표와 또 정모 전 총괄팀장이 구속 기소돼 이제 재판을 받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도 구속 기소됐고요. 박건범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도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사무관, 대호산악회 마산지 회장,
또 도지사 비서실 직원 2명 등이 또 이제 불구속 기소되거나 이제 벌금형 약식에 기소가 됐죠. 저는 특히 이 대목에 있어서는 우리 홍준표 지사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으셔야 되죠. 지금 연루된 사람이 보면 경남 FC 대표, 개발공사 사장, 도청의 복지보건국장, 도청의 경남도지사 비서실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루가 되신 거죠. 그런데 우리 홍준표 지사님 이분들이 연루가 됐는데 뭘로 위법하다고 연루가 된 거죠. 그죠? 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홍준표 지사님한테 사과를 하시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니까 뭐라 하셨냐면 어디 그대로 옮기면 구속자가 내 새끼냐,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참 황당한 이야기인데 이건 정말로 그 수장으로서 관리자로서 지휘 감독권이 있는 관리자로서 하실 얘기가 아니신 거죠. 이런 홍준표 도지사의 공식 사과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런 분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 가행 충성으로 인한 네. 홍준표 지사에 대한 가행 충성으로 인한 좀 개인적인 일탈로 좀 벌어진 일이 아닌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또 이것이 또 도지사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뭐 주장하는 것도 좀 무리한 주장이고 또 뭐 정치 공세일 수도 있지만은 가까운 측근들에 대한 구속에 따른 좀 개인적인 또 네. 인간적인 의사 정도는 또 필요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것을 그러면 가담자 34명 중에 28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28명이 다 일탈행위를 건가요? 개인적 일탈행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 좀 더 솔직하고 담백하게 좀 사과를 하시면 더 멋지실 것 같아요. 네. 경남도 그 직원들이 오늘 사자성 배우지 않습니까? 홍 지사님께 견마지로 하신 거예요. 충성하고 자기 낮춰갖고 과잉 충성했다는데 홍 지사님 어른 아닙니까? 책임을 지셔야죠. 네. 계속 몇 년 동안 사실 나왔던 의견이거든요. 불통이다, 좀 독선적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홍준표 도지사를 또 잘 안다고 하시니까 좀 궁금한 게 지사 스스로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이런 불만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잘 알고 계시고 네. 홍 지사님 이제 부친께서도 현대자동차의 경비원을 하셨습니다. 그냥 이제 일용직 경비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밤에 핫도불 태워놓고 하룻불 태워놓고 추우면서 떨고 있는 그런 모습 보면서 자기가 검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홍 지사님은 뭐 욕을 먹더라도 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할 일은 한다라는 신념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죠. 그래서 또 저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포용하고 또 이런 길을 기와 마음을 열어서 또 많이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도 좀 몇 번 드렸죠. 예. 그거에 대한 대답이 궁금합니다. 본인도 네. 알고 계시죠. 아, 근데 내가 네. 평생 살아온 걸 어떻게 바꾸고 노래를 하십니까? 예. 근데 요새는 노력하려고 많이 노력하시죠. 예. 홍 지사님이 울산에 공장 일용직 하시는 아버지 보시고 법관이 되겠다 다짐하셨다 그랬잖아요. 일용직인 대무기사분들 한번 가서 보시면은 확 바뀌실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도지사로서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버스 회사에서 촉인장하겠죠. 그렇죠. 네, 홍준표 도지사 중간 평가, 홍준표 도지사가 직접 표현한 사자성어를 통해서 지금 중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홍 지사 평가를 위한 마지막 사자성어는 승풍파랑입니다. 이 말은 홍 지사가 공식 석상에서 자주 언급한 사자성어입니다. 올해 도의회 임시회 신년 인사말에서도 승풍파랑의 기세로 도정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역을 하면요, 먼 곳까지 불어가는 바람을 타고 또 끝없는 바다의 파도를 헤치고 배를 달린다 이런 뜻인데요. 흔히 마음에 품은 원대한 포부를 뜻하거나 역경을 딛고 대업을 이룬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사자성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음에 품은 원대한 포부, 여기서는 해석이 대권 도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결정적으로 직접 본인이 출마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으셨어요. 없고 이제 좀 시사한 바가 있다라는 건데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간조선과 인터뷰에서 네. 내년 1월부터 대권 경선을 치르자고 제안 의사를 밝혔고요. 그러니까 경선 레이스를 벌여서 경선을 잘 짜면 이게 좀 이제 흥행할 수 있다, 정권 창출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거고요. 그 이제 세간에서 이제 홍 지사가 대선에 이제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대선 후보군에 대한 좀 평가를 하기도 하셨는데요. 그 당시 기자들이 그럼 대권에 좀 도전하실 의향이 있냐고 좀 질문을 던졌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통령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출마한다고 얘기는 하지는 않으셨는데 종합을 해서 이런 정황으로 본다면 직접적으로 출마한다라고 워딩은 내뱉진 않으셨지만 내년에 대선 출마 쪽에 좀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도지사도 근데 하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저는 도지사 정도면 저는 하늘이 줬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로 엄중한 자리고 350년 도민에 대한 어른이고 아버지고 이렇게 한데요. 저는 쉽게 좀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정말 한 나라의 대통령은 정말 하늘에서 주시는 거고 네. 어느 정도 이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홍준표 지사의 대권 도전에 지금 경남도민 말고 누가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글쎄요, 다른 지역에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대권 도전 하실 수는 있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아마 다른 정치적 돌파구로 활용하실 모양새가 더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권을 운운하는 것은 뭐 지나친 사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성완종 리스트 관련 재판이나 또 주민 소환 투표 등 이 법적인 또 불가피한 경우는 또 이 예외이지만은 본인 스스로 지사직을 던지고 대권에 나가겠다라는 것은 아마 하지 않을 거다. 제가 아는 홍준표 지사는 그러하지 않을 거다 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사실 지금 경남이 굉장히 위기입니다. 지금 거제 통영을 중심으로 한 지금 조선업이 그리고 또 창원의 제조업 등이 굉장한 위기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는 중차대찬 위기를 최일선에서 극복해야 될 그 도지사 입장에서 지사직을 중도 사퇴하고 대권을 나가겠다는 것은 정말 지나친 사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홍 지사의 대권 도전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를 예측하는 게 참 많이 어렵습니다. 뭐 대권 얘기도 있었고요, 재판도 있고요, 주민소환 투표도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이 홍 지사 행보에 남은 도정을 이렇게 이끌어달라 조언을 좀 들어볼까 해요. 홍준표 지사님은 본인이 바로 개천에서 난 용이시죠. 예. 그리고 그 천상천하 유아 독존 스타일로 이때까지 정치인으로 살아오시면서 그 특유의 화법으로 계속 언론의 회자가 되셨고 끊임없는 이슈를 만들어 갖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사자성어 시리즈니까 전력질주로 살아오셨죠. 근데 이제 이쯤에서는 이제 뭐 재판 문제, 그 다음에 주민소환 문제 이쯤에서는 좀 성찰을 한번 해보시는 시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 성찰을 통해서 사자성어로 역지사지 하는 마음을 좀 더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위기 기자와 또 기획 기자 같은 기자를 씁니다.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또 위기가 오기 마련인데 그 위기를 어떻게 승화시켜서 기회로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비단 홍준표 지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겠죠. 정말 이제 위기를 기회로 삼는 또 우리 경남도민을 위해서 자고우면하지 않는 그런 또 도지사가 돼주기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 지사님께서 다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도 알고 계십니다. 견마지로, 네. 굴신인욕, 그다음에 승풍파랑. 승부파랑 망망대해를 향해서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요. 이 거제 통영 앞바다도 있고요. 그 남해도 있고 경남 하동 그 남도대교도 있습니다. 그거 와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8개 시군자치단체를 위해 지자체를 위해서 그리고 350만 도민을 위해서 견마지로 하시고 구신인용 하시라. 그 정도면 충분한 자질을 갖고 계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이거 도민이 좀 바라는 바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 스스로 칭하신 것처럼 독고다이라는 평 물론 일본 말이긴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도정이 좀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거죠. 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지난 2년 도정 운영과 앞으로의 정치 행보를 견마지로, 굴신인욕, 그리고 승풍파랑 이렇게 3개의 사자성어로 나눠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지금 홍 지사에게 필요한 것은 지난 시간을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또 도민을 위한 애민, 위민의 길이 무엇인지 해답을 찾는 게 아닐까요? 홍준표 도지사는 저희 감시자들의 감시 리스트 1호인 만큼 앞으로의 감시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패널 분들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까지 자치단체장 취임 2년 평가를 해봤는데요. 내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얼마나 제대로 지역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또 평가해보는 것과 동시에
한 사람의 유권자로서 또 감시자로서 나는 제 역할을 다하고 있나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감시자들도 늘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